경주 간포의 수익형 호텔이 건설 과정에 분양자들과 건설사가 분쟁을 빚는 가운데 경주시가 호텔 사용 승인을 내줘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내년도 정부의 예산 배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구, 경북 홀대론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을 선정했는데 포항시 신흥동과 송도동, 경주시 황호동이 포함돼 다양한 SOC 투자가 이뤄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에 지은 한 수익형 호텔이 분양자들에게 설계 변경과 준공 기한 등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주시는 분양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기 안전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호텔에 대해 사용 승인을 해줘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주 간포 해양관광단지에 건설된 170실 규모의 수익형 호텔입니다. 사업자 측이 최근 경주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자 30명가량의 분양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설계 변경으로 주차장 등 공용 면적이 줄어든 의혹이 제기됐고 부실 시공과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논란 등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물이 새고 있고, 곰팡이도 다 펴 있고요. 외관상으로 봐도 지금 전혀 어느 누가 가서라도 숙박은커녕. 급기야 분양자들은 사업자 측의 사용 승인 신청을 보류해달라고 경주시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경주시는 법적 하자가 없다며 최근 사용 승인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허가가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주시는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건물 안전과 직결된 전기시설의 안전검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자의적으로 판단해 허가한 겁니다. 상위 기관인 산업통상부의 담당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안 됩니다. 부분 합격 안 됩니다. 부분 합격 된다고 사용 승인 내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안 되는 경우는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던 경주시 담당자는 상위 기관의 판단을 제시하자 마지못해 잘못을 인정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야 하는 건데 만약에 법이 산자부나 그쪽 법이 했을 그렇다면 그게 잘못됐다면 산자부나 그쪽에서 잘못됐다면 잘못됐겠죠. 분양자들은 사업자 측이 대출 조건과 설계 변경 등 계약 변경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경주시가 잘못된 허가를 통해 계약 취소 사태를 막는 데 일조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나 조사 자체는 하지 않으시고요.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진 않았지요. 사업자 측은 최근 분양자를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업은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소통 안 하고 그건 진짜 많이 부족하고 제가 진짜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저는 저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아는 거 모르는 거 노력해서 최대한 해서 준비하는 거 맞아요. 한편 문제가 된 호텔 사업자는 현재 객실 사전 분양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분양자들은 사업자의 사기 분양 여부와 경주시의 부당 사용 승인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경북의 무상급식 실시율은 57%로 대구의 55.3% 다음으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경북도와 교육청이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최근 울산과 강원 등 5개 광역시도가 무상급식 확대에 나섰다며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은 공약대로 무상급식 확대 실시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도 정부의 예산 배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구 경북 홀대론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야당은 예산 차별로 국토 균형 발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지역 차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는 2조 8,900억 원, 경북은 3조 1,635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각각 3.8%와 2.6% 줄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발전 협의회는 인사 차별에 이은 예산 차별로 국토 균형 발전 원칙을 어긴 대구 경북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대한 인사 차별에 이어서 예산 차별을 심화시키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토균형 발전의 대원칙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작년에는 호남 홀대론 주장도 있었다며 대구 경북 홀대 주장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요구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100%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상식입니다. 이것은 대구 경북 지역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역보다 대구 경북이 완료된 사업 비중이 높고 사회 간접 자본 위주로 예산을 신청했을 뿐 지역 차별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 역시 예산이 더 반영되지 못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홀대론이라고 할 만큼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원자력 관련 예산이라든가 지진 방제 관련 경상북도가 핵심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이를 본다면 좀 미흡하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자극적인 TK 패싱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 예산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지역 홀대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차별을 강조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어서 대구 경북 홀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정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전국 99곳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포항시 신흥동, 송도동, 경주시 황호동 등 8곳이 선정됐으며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대해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그 흔한 근해 하나 없던 포항의 한 어촌 마을에 기적의 실내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안전하게 뛰어놀 곳이 없다며 아이들이 불만을 터뜨리자 마을 주민들이 3년간 1억 원을 모아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대게와 오징어 잡이로 유명한 포항의 한 어촌 마을입니다. 항구 바로 옆 농협 건물 2층에 실내 놀이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독서 공간과 미끄럼틀, 트램폴린을 갖춘 평범한 실내 놀이터지만 어촌 마을 아이들에겐 어떤 대형 놀이공원보다 더 소중한 공간입니다. 구룡포에 이런 게 없어서 트램폴린을 많이 타고 싶었는데 이런 게 생겨서 너무 좋아요. 이 공간은 마을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3년 전 마을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마땅히 놀 곳이 없다고 불만을 호소하자 방파제나 운동장이나 그런 위험한 곳에서 노니까 이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3년간을 노력해 종잣돈 1억 원을 모았습니다. 경비 마련을 위해 수협은 대게와 문어를 내놓았고 10,000원, 20,000원, 30,000원. 엄마들은 장터에서 미역과 시금치를 팔고 아이들도 양초를 만들고 저금통을 깨 실내 놀이터 건립 기금을 보탰습니다. 농협에선 건물 월세를 절반으로 깎아줬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네를 타러 시내로 나간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얘기를 이제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공유를 했고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공간의 운영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맡았습니다. 회원 70명이 돌아가면서 밤마다 아이들을 돌볼 계획입니다. 실내 놀이터는 오후 9시까지 문을 열고 중학생이야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놀 곳도 공부할 곳도 없던 어촌 마을에 기적의 실내 놀이터가 생기면서 마을 주민들은 육아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스코는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대비해 남북 경협 관련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TF팀에는 포스코건설과 포스코대우, 포스코캠텍 등 주요 그룹사가 대거 포함됐으며 포스코는 철광석과 마그네사이트 등 원료 수입뿐만 아니라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도 단계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앞서 지난 5월 포스코캠텍 사장으로 재직 당시 남북 경협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포스코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7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 차원에서 포항 블루벨리 등 국가산단 분양가 인하를 위한 지원과 함께 지역에 기반을 둔 대기업에 대한 재투자 유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포항의 주력 산업인 철강 생산은 5년 만에 35%나 급감했고 청년 실업률도 상승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 예술인 서예는 근대 이후 영남과 호남 화단이 양대 산맥을 이뤘는데요. 영남 화단의 맥을 잇는 원로 여류화가 6명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홍태균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선이 굵고 과묵하다고 평가받는 영남 화단의 문인화. 영남에서 활동하며 수십 년 글동무였던 6작가가 올 초부터 준비한 100여 작품을 선보입니다. 그동안 영남의 문인화와 서예의 맥을 이어가고자 부단히 노력하시는 원로 작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희가 넘어서도 열정적인 이영순 문인화가의 작품은 다채로우면서도 단아함이 돋보이며 사군자에서 시작해 지금은 소나무에 빠졌다는 손성범 작가의 신작은 힘이 느껴집니다. 종갓집에서 태어나 교직 생활을 오래 한 유영희 작가는 50년 한글 서예만을 고집하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뤄냅니다. 원조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맥락에서 판본체를 쓰고 거기 변화를 주는 협서를 이루어서는 복합적인 한글은 한글 나름대로의 또 어울림을 그래 좀 찾았습니다. 포항과 안동, 대구에서 활동하며 영남 화단을 이끄는 6명의 작가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해인사와 봉정사, 달구벌 대종의 현판을 제작한 이주강 서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을 보존, 개성, 전승시키면서 또 서각의 옛날하고 조금 다른 그 채색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양한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소재를 골고루 다 이용해서 전통의 맥을 이으면서도 개성이 스며 있는 이번 전시는 10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경북 타악기 앙상블의 연주회 비제 카르멘 모음곡 1번이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고 포항시립연극단의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꿈도둑 아저씨는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 지역 특화 프로그램 생생한 흥해가 흥해 종합복지문화센터 1원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홍태균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늘 박물관 강당에서 6세기 신라 석비를 주제로 신라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전문가 6명이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이 분야 정상급 학자 8명이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노영필 한국사학연구소 소장은 진흥왕 순수비 제작은 분업화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하시모토 시게루 일본 여자대학 교수는 신라 사람들도 줄임말을 썼다는 점을 논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경부선 KTX 열차가 편도 12회 증편되면서 포항역의 KTX 운행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동대구, 김천, 구미, 포항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KTX 열차가 총 8회로 늘고 동대구, 신경주, 김천, 구미, 포항역을 운행하는 열차 중 8량을 운행하던 열차 4회를 16량으로 늘려 좌석 3,200여 개가 증가했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더위도 끝자락에 온 것 같습니다. 비가 그치고 낮 동안 다소 쌀쌀했는데요. 9월로 들어서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2에서 4도가량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언제 가나 싶었는데 하루 만에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차츰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상쾌한 공기에 날씨까지 선선해서 벌써 가을이 왔나 싶은데요.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경북 남부에는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에서 22도 분포로 포항에 이어지던 열대야가 사라지겠고요. 낮 기온은 25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탓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고 경북 남부에는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22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에는 흐리고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9월로 들어서면서 서서히 가을이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동대학교가 다음 달 6일까지 서울과 수원, 광주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2019학년도 입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선 입학사정관들이 참석해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하고 입학상담도 진행합니다. 한동대는 다음 달 10일부터 수시 전형을 통해 모두 771명을 100% 자율전공으로 모집합니다. 경북의 광공업 생산이 감소하고 재고는 늘어나는 등 경기 침체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경북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 감소했고 재고는 2.3% 증가했습니다. 또 7월 달 대형 소매점 판매액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3% 감소했습니다. 비로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사과 탄저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달 하순 잦은 비로 사과에 발생하는 곰팡이병 해인 탄저병이 늘고 있다며 방제에 신경 쓸 것을 부탁했습니다. 사과 탄저병이 확인되면 발생 초기에 감염된 열매를 따내거나 적용 살균제를 뿌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천시 간부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추가 수사를 위해 영천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전 9시 반 영천시청에 광역수사대 직원 5명을 보내 미래전략실 등 5개 실과에서 예산 관급공사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4일 민원 해결 대가로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영천시청 간부공무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